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스페인 라리가의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와 같은 리그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는 일본의 쿠보 다케우사는 항상 비교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스페인으로 진출했다는 점, 22살의 동갑이라는 점, 그리고 포지션도 왼발잡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자주 비교 대상이 되곤 했는데요. 더구나 두 사람은 절친이기 때문에 서로의 SNS에 댓글도 자주 남기는데, 최근 이강인이 모 치킨 브랜드의 모델이 되었다고 알리자 쿠보가 집으로 한 마리 보내줘 라는 장난스런 댓글을 남겨 여전한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이제 스페인 언론들도 두 선수가 맞붙는 경기가 있으면 아시아의 두 진주 이강인과 쿠보의 맞대결이라며 크게 보도합니다. 특히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2골 도움 4개, 쿠보는 소시에다드에서 4골 도움 3개를 기록하며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이자 이 둘의 대결은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마요르카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 역시 이강인과 쿠보의 대결로 스페인 언론들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경기는 이강인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신임 감독이 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곧 A매치에 참가할 대표팀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경기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강인은 중요한 경기에서 환상적인 득점을 성공시키며 클린스만 감독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마찬가지로 쿠보에게도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쿠보는 바르셀로나를 떠나 FC 도쿄를 거쳐 레알 마드리드로 왔는데,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했고 이후 쿠보는 마요르카, 비아레알, 헤타페 등에서 임대 생활을 하다가 소시에다드로 완전 이적했습니다. 따라서 오랜 방랑 생활을 끝내려면 소시에다드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결의 승자는 이강인이었습니다. 마요르카가 0대1로 뒤진 후반 5분, 이강인이 아부도 프라치의 헤딩 패스를 받아 감각적인 몸놀림과 놀라운 발재간으로 상대 골키퍼를 제친 후 기적같은 동점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요르카는 선제골을 내주며 계속 끌려다녔지만 이강인이 후반전에 넣은 동점골 덕분에 패색이 짙었던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어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날 골문 앞에서 이강인은 자칫하면 수비에 걸려 넘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답지 않은 침착한 마무리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이강인의 골 덕분에 마요르카는 승점 1점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골문 앞 결정적인 찬스에서 수비수 2명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페널티 지역으로 파고들었고, 결국 상대 수비수 존 파체코의 실수까지 더해지면서 득점에 성공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밖에도 코너 지역에서 엄청난 발재간에 이은 반박자 빠른 크로스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으며 중거리 프리킥 역시 날카로웠습니다. 경기 직후 이강인을 향한 현지 매체들의 찬사도 쏟아졌습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이강인은 발렌시아 공격의 보루였고 이날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였다. 경기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선수이며 마요르카 공격의 필수적인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인 엘문도 데포르티보도 이강인이 스코어보드를 원점으로 돌렸다, 빛의 속도로 득점포를 가동했다고 호평했습니다. 이강인의 움직임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득점 순간 경기장에서 이강인 선수만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스페인 매체들은 이를 두고 빛의 속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양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7.8점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쿠보는 벤치에 앉아 이강인의 활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후반 36분 쿠보를 넣었고 마요르카는 후반 37분 이강인을 불러들여 이들은 경기장에서 마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결은 분명 이강인의 승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를 보면 이강인이 확실히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강인은 온더볼 상황에서만 강점이 있다는 편견에 쌓인 선수였습니다. 부드러운 터치와 기민한 움직임, 여기에 정확한 킥을 앞세운 창조적인 패스는 수준급이지만 스피드나 수비, 팀플레이에 약점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강인은 자신의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수비 상황에서의 노련함을 장착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박하고 미숙한 수비로 레드카드를 받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영리한 수비로 공을 빼앗거나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자주 구사했습니다. 스피드도 좋아졌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혼자 치고 들어가는 속도를 보면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오프더볼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속도로 수비수를 제압한 후 득점으로 연결했고 뿐만 아니라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드리블 5회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경기뿐만 아니라 이강인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경기당 1.6회의 드리블을 기록하고 있는데 라리가 전체에서도 9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기록입니다. 한국은 오는 24일 울산에서 콜롬비아, 28일에는 우루과이와 A매치를 갖습니다.
이번 경기는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새롭게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게 된 클린스만 감독은 드디어 대표팀의 첫 번째 소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명단에는 이강인과 손흥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폴리의 김민재와 울버햄튼의 황희찬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2022 카타르 월드컵의 멤버들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인사로 카타르 월드컵 멤버들은 16강 진출이라는 성과에 대해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축하해주고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셀틱에서 활약하는 오현규 선수와 K리그1 도움왕 이기재 선수가 대표팀에 당당히 승선했다는 점입니다. 오현규는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예비 멤버로 동행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강인이 스페인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한국과 스페인에서 동시에 관심을 받는 선수로 급부상하자, 최근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다른 팀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이강인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한국의 16강 진출의 주역으로 올라섰고, 이후 이강인의 팬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아이돌급 인기를 갖고 있는 이강인을 보기 위해 한국 팬들이 마요르카 경기장과 훈련장을 찾았고, 마요르카 축구팀의 상품을 구매했는데, 심지어 마요르카 유니폼 판매 1위는 이강인의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매체들도 이강인 효과에 놀라움을 전하면서 이강인 효과에 마요르카가 수익적으로도 구단의 이미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강인 효과의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바뀐 경기 시간입니다. 올 시즌 마요르카 경기 중 유독 오후 2시 경기가 많았는데, 이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0시입니다. 한국 팬들이 축구를 보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바뀐 경기 시간을 두고 스페인 매체들은 라리가가 이강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마르카도 올 시즌 마요르카 경기의 32.14%가 오후 2시에 펼쳐진다. 마요르카가 아시아 황금 시간대에 많은 경기를 펼치는 것이 분명해졌다. 라리가가 발표한 새로운 일정을 통해서도 명확해졌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매체는 과거에는 쿠보 효과를 노렸다면 지금은 이강인 효과로 넘어왔다. 오후 2시에 마요르카가 많은 경기를 치르는 이유다.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요르카와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는 한국 팬들을 의식해 마요르카의 경기 시간대를 오후 2시에 많이 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요르카와 라리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천금 같은 동점골을 터뜨린 이후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강인이 골을 넣는 순간 한 축구팬이 이강인을 표현하며 눈을 찢는 행위, 즉 동양인을 조롱하는 행위를 하는 장면이 경기 중계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인의 눈이 보편적으로 작다고 조롱하는 명백한 인종차별 행위였습니다. 이 장면은 SNS와 커뮤니티 등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강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마요르카는 이번에도 이강인을 지키기 위해 구단이 직접 나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24일 콜롬비아, 28일 우루과이와 A매치 평가전을 치릅니다. 다음 월드컵을 위해서도 대표팀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이강인 선수, 이번 평가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